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학년도 화학2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고체 X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촉매인 고체 X를 사용했을 때 동일한 조건에서 이 반응에서 X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반응 속도가 증가할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가 들어가면서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2번은 고체 X부터 Z의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NaCl과 Li, I2 중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서 두 종류의 입자로 구성된 게 이온 결정인 NaCl에 해당하겠죠. Y의 경우엔 이원자 분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I2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류의 입자로 구성된 게 Li, 리튬에 해당하는 거죠. X는 이온 결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된 이온 결정에 해당하고요. Y는 금속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냐, 즉 금속 결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금속 결정은 Z에 해당하는 거고 분자 결정에 해당하는 게 Y입니다. D는 틀린 보기고요. Z의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가 이냐라고 물어봤는데 Z는 꼭지점과 정육면체의 중심에 입자가 들어가면서 채심입방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채심입방에 포함된 원자수는 2개가 되는 게 맞죠. 참고로 단순입방 구조는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가 하나고 면심입방 구조는 4개가 됩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액체 상태의 3가지 물질을 분류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 세 화학종에 대해서 화학식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소결합이 존재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로 들어갈 수 있는 건 FON에 결합된 수소가 있어야 되죠. 지금은 H2O에 해당하는 거고요. OF2가 들어갔으니까 남은 Y 자리에는 메테인, CH4가 들어가야 되고 동그라미 기억으로 분자 사이에 쌍극자 쌍짜임이 존재하냐가 적절하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쌍극자 쌍짜임은 극성분자에 존재하게 되는데 OF2는 구분형으로 극성분자고 메테인은 무극성분자인 거니까 기억으로 적절한 겁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OF2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존재한다.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존재하는 거니까요. OF2에도 존재하는 거죠. 니은도 맞는 보기. 디귿번 기준 끓는 점을 X와 Y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X가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물이죠. 무극성 분자인 메테인에 비해서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물 분자에서 분자 사이의 힘이 큰 거고요. 기준 끓는 점도 높아지게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4번 보시면 25도씨 1ATM 기준으로 N2O가 분해되는 반응에 대해서 열학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어요. N2 28g과 O2 16g이 반응해서 N2O 44g이 생성되는 반응에 반응 엔탈피를 묻고 있는데 N2가 28g이면 1몰이고요. O2는 16g이면 2분의 1몰이 되고 N2O는 분자량이 44기 때문에 44g이면 1몰이 됩니다. 그럼 N2 1몰과 O2 0.5몰이 반응해서 N2O 1몰이 되는 거니까 지금 개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고 역반응에 해당하는 거죠. 일단 부호를 바꿔줘야 되고요. 개수의 절반 기준으로 몰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델타 H 값도 절반, 즉 마이너스 2분의 2가 됩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금속 A와 B를 전극으로 사용한 화학전지 가와 나에서 각각 전지 반응이 진행될 때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요. 가에서 전극 B의 질량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B의 질량이 감소하려면 B가 산화 반응을 진행한 거죠. 즉 A와 B가 경쟁했을 때 B가 산화를 더 잘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오른쪽에서는 B가 산화를 잘하는 거니까 B에서 산화 반응, A 쪽에선 환원 반응이 진행되게 되고 기억과 니은이 나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는 산화 전극에서 환원 전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요. 니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억번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물었는데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은 산화를 잘할수록 커지게 되죠. A와 B 중에서 B가 산화를 하고 있으니까 B 쪽에서가 큰 게 맞습니다. 니은번 나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니은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디귿은 전지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전극 A의 질량이 감소하냐라고 물어봤는데 A 이온이 석출되면서 전극 A의 질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은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전체가 기체인 가운데 개수는 2대 2대 1로 제시되어 있네요. 강철 용기에 A와 C를 넣은 후에 이 반응이 진행될 때 전체 질량 중에 C의 질량을 반응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질량은 질량 보존에 의해서 유지가 될 테니까요. 전체 질량분의 C의 질량이라고 했을 때 전체 질량을 10으로 써주면 이 자리는 10분의 4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전체 질량이 유지되는 가운데 C의 질량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C의 질량은 C의 몰수에도 비례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0에서 10분 그리고 0에서 20분이 됐을 때 평균 반응 속도의 비율을 묻고 있고요. 반응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농도 변화량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둘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걸린 시간은 10분과 20분으로 2배 차이 나는 거죠. 오른쪽에 정리해보면
분모에 들어갈 시간은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농도 변화량을 따져주면 되고, 지금은 C로 따져주면 되겠죠. C의 질량이자 C의 몰수가 제시되어 있는데 0에서 10분은 지금 2만큼 변했고요. 0에서 20분으로 넘어갈 때는 1에서 4로 3만큼 변했습니다. 반응한 양에 해당하는 C의 몰수 변화이자 지금 강철 용기인 거니까 농도 변화가 2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해주면 반응 속도의 비율은 4대 3이 되네요. 4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4분의 3 형태로 정리가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1페이지 문항들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2페이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페이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는 T1 도시에서 물질 X와 Y가 각각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역과 니은은 X와 Y의 증기압력 곡선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되어 있어요. T1 도시에서의 증기압력은 P1과 P2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증기압이고요. 그 중에서 중간에 수은이 움직인 모습을 보면 양쪽에서 증기압으로 누르고 있다고 했을 때 왼쪽, 즉 X의 증기압이 큰 겁니다. T1 도시에서 X의 증기압이 큰 거니까 동그라미 기역이 X, 니은이 Y가 되는 거고요. 정확히는 X는 P2로 누르고 있고 Y의 경우엔 P1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둘의 누르는 압력의 차이가 액체 기둥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밀리미터 Hg 단위인 거고, 수온에 대해서 밀리미터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H가 그대로 P2-P1이 됩니다. 동그라미 기역은 X의 증기압력 곡선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H는 P2가 아니라 P2와 P1의 차이인 거죠. 니은 틀린 보기. Y의 기준 끓는 점이 T2도씨보다 낮냐라고 물어봤는데, Y에 대해서 기준 끓는 점은 증기압이 1기압이 되는 온도에 해당하고 이 지점이에요. T2와 비교했을 때는 T2보다 높은 거죠. D급번 틀린 보기가 됐습니다. 기역이 맞는 보기에 해당하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은 25도씨 1A템에서 전기분해와 관련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환원되기 쉬운 경향을 구리와 물,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네요. 플러스극에선 전기분해 결과로 산화반응이 진행되고요. 마이너스극에선 환원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극에서 진행되는 반응에 대해서 환원되기 쉬운 경향을 제시했고, Cu2 플러스하고 물이 경쟁했을 때 Cu2 플러스가 환원을 더 잘하니까요. 마이너스극 쪽에서 Cu가 석출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Na 플러스와 물과의 경쟁에선 이번엔 물이 환원을 더 잘하니까 물이 환원돼서 나오는 게 수소기체죠.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기역은 Cu인 거죠.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 자리도 수소기체인 거니까 니은도 틀린 보기. D급번 보기가 맞겠네요. CuCl2 수액을 전기분해할 때 산화반응이 플러스극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꼭 CuCl2 수액이 아니더라도요. 플러스극 쪽에서는 전기분해 과정에서 산화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D급만 맞는 보기가 됐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은 A수액, B수액에 대한 A기체와 B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질량과 압력, 부피, 온도가 제시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A기체 Ag과 B기체 3Bg을 혼합한 기체에 대해서 압력, 부피, 온도가 제시되어 있고, 그때 X, 즉 온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압력, 부피, 온도가 제시되면 우리가 기체에서 압력, 부피, 온도, 그럼 자연스럽게 몰수가 생각나야 되고요. 몰수의 경우에는 RT분의 PV이고 비율 관계만 놓고 보면 T분의 PV 값에 비례하게 됩니다. 제시된 자료들을 보면 압력, 부피, 온도에 대해서 비율 관계를 제시하고 있죠. TPV는 제외하고 숫자로만 계산해 볼게요. 그럼 T분의 PV 형태로 했을 때 2분의 1이 되면서 몰수의 상대값으로 2분의 1, 0.5로 쓸 수 있고요. T분의 PV 형태로 계산했을 때 3분의 4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몰수 그대로 질량에 대응을 시켜보면 A기체 Ag에 해당하는 게 0.5몰 기준이고 B기체 Bg이 3분의 4몰 기준이 돼요. 근데 A기체 Ag, 그럼 0.5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B기체 3Bg이면 3배에서 3몰 기준이 되고요. 둘을 혼합했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몰수 기준으로는 4.5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 4.5가 앞에서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 되죠. T분의 PV 형태로 계산했을 때의 결과고, TPV, 문자는 제외하고 숫자로만 계산한 결과여야 됩니다. 그럼 숫자로만 계산했을 때 T분의 PV로 정리해주면 이 값이 X분의 PV 값은 지금 4인 거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요. 여기서 X는 하고 정리했을 때 4.5분의 4, 9분의 8 형태로 정리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T를 붙여주면 되죠. 9분의 8T가 됩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10번 보시면 온도와 압력에 따른 물질 X와 Y의 안정한 상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와 나가 X와 Y의 상평형 그림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되어 있네요. 일단 T1 도시 1ATM, 압력을 일단 명확하게 줬네요. 1ATM T1 도시에서 X는 고체와 액체만 존재해야 되는데,
가에서 1atm은 아래쪽에 압력이 그어지게 되는데 1atm 조건에서 액체가 안정한 영역이 없어요. 지금 액체가 안정한 영역을 1atm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나 쪽이 x인 겁니다. 이쪽이 x가 되고 이쪽이 y인 거죠. 1atm은 이쯤에 넣었을 때 여기를 1atm이라고 했을 때요. T1 도시 1atm에서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지금 T1에 해당하는 거죠. 이 자리가 T1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고 T2와 PATM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가 함께 안정한 3중점이네요. 그러면 T2에 해당하는 게 이 자리고 PATM, P에 해당하는 게 0.006에 해당합니다. 그럼 동그라미 기억은 T2 PATM일 때 0.0098에 0.006 ATM인 건데요. 0.006 ATM은 한참 압력이 낮은 쪽에 있고요. 0.0098은 이 오른쪽에 있으면서 지금 기억이 들어갈 위치는 이쯤이 될 테고 기체로 안정한 여인 거죠. 이 자리에 기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번 기억은 기체인 거니까 틀린 보기가 됐고요. T2와 T1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3중점 온도가 T2고 T1은 그것보다 낮은 온도예요. T2에서가 더 고온입니다. 기억은 맞는 보기. 디귿번은 25도씨 PATM 기준으로 X의 안정한 상해 수가 2냐라고 물어봤는데 X니까 오른쪽에서 찾아야 되고요. PATM이면 3중점의 압력. 그때 온도가 25도씨면 뭐 이쯤 있는 거죠. 이때 안정한 상해 수는 기체로 하나가 됩니다. 디귿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번만 맞는 보기네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11번 보시면 25도씨 1atm에서 뷰테인이 분해돼서요. 지금 에텐과 에테인이 생성되는 반응을 구조식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고 결합 에너지가 제시되어 있네요. 이 자료로부터 X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A를 포함해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는 이 반응의 반응열인데 우리가 반응열을 결합 에너지가 제시됐을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줘도 되고요. 끊을 것만 끊고 다시 생성될 것만 생성을 시키면서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줘도 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자료를 비교하면서요. 지금 비슷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끊을 것만 끊고 붙일 것만 붙이는 방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좌우를 비교하면 CH 결합은 굳이 끊을 필요 없이요. 지금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CC 결합을 전부 끊은 다음에 지금 이 모습을 보면 CH가 있고 여기에 또 CH가 있는데 3개씩 달고 있는 게 양쪽 끝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냥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끊은 상태에서 양쪽 끝에 있는 걸 가져와서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붙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결국 단일 결합 3개를 끊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붙이는 거니까 알짜론 2개만 끊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생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자리 CC 이중결합은 생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사실 필요가 없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자료는 없어도 되고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올 때는 이렇게 3개 끊었다가 이렇게 2개 붙여주면 되는데 어차피 단일 결합 3개 끊었다가 단일 결합 하나 붙일 거면 단일 결합 2개만 끊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결합 에너지는 CC 단일 결합의 2배를 고려했을 때 696이 되죠. 696은 끊을 거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 생성되는 결합은 얘는 앞에서 고려했으니까요. 이중결합 하나만 생성되는 거라서 X를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X는 하고 정리했을 때 696에서 A를 빼주면 되죠. 696-A인 거니까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2페이지 마지막 문제네요. 12번 문제 보시면 0.5몰랄 농도의 A수액 105g에 X% A수액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질량에 따른 혼합용액의 몰랄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Y와 X의 비율 관계를 묻고 있고 A의 화학식량은 100이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용액은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농도가 주어졌을 때 용액의 정체를 간단한 숫자들로 밝히고요. 어차피 농도는 비율 관계인 거니까 그냥 비율 관계를 간단한 숫자로 정체를 밝혀놓은 상태에서 실제 값에 맞게 보정만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도 일단 0.5 몰랄 농도 수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0.5 몰랄 농도라고 했을 때요. 간단하게 앞쪽에 물의 질량, 뒤쪽에 A의 질량 형태로 정리해 보면 물의 질량 1kg 기준으로 해서 A는 0.5몰인데 0.5몰이면 50g이에요. 그럼 1kg 기준으로 50g 들어가는 게 0.5 몰랄 농도 수액에 해당하는 거고요. 1kg에 50g이면 전체는 1050g이 되는 건데 지금은 전체 105g인 거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정체를 밝힌 거고 실제 값에 맞게 보정을 해주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럼 이 105g에 들어있는 물과 A에 대해 생각해 보면
1050g 기준으로 105g이 되면서 10분의 1인 거니까요. 물의 질량이나 A의 질량도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물 100g 기준으로 A의 경우엔 5g이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용액은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에 25g의 X% 수액을 첨가해서 6분의 5 몰랄 농도 수액이 됐어요. 그럼 이번에도 6분의 5 몰랄 농도 수액의 정체를 밝혀보면 6분의 5 몰랄 농도 수액은 물이 1kg일 때 A는 6분의 5몰인데요. 6분의 5몰이면 100을 곱해서 6분의 500g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율 관계만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500g과 이건 1000g이죠. 나눠주면 2가 되면서 대각선으로 올려서 정리해주면 12대 1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6분의 5 몰랄 농도의 정체는 물과 A의 질량이 12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105g이 있었고 전체가 105g인 상태에서 여기 25g이 더해진 거거든요. 그럼 105g에 25g이 더해지는 거니까 전체는 130g이고 130g을 물과 A가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밝혀낸 게 6분의 5 몰랄 농도 비율을 지키려면 물과 A가 12대 1로 나눠 가져야 돼요. 즉 130g을 12대 1로 나눠 가진다면 물이 120g에 A는 10g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앞쪽에 정리했던 자료들을 잘 기억하면서 처음 105g에는 물 100g에 A가 5g이었는데요. 여기에 X% A 수액 25g을 넣었더니 물 120g에 A는 10g이 됐으니까 더해진 걸 고려하면 물 20g에 A가 5g이죠. 그러니까 요 25g의 정체가 계속 정체를 밝혀야 되네요. 25g에 들어있는 건 물이 20g에 A가 5g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X는 찾은 거네요. 전체 25g 중에서 5분의 1에 해당하는 게 A인 거니까요. 질량 비율로는 5분의 1이 A, 즉 20% 수액이 됩니다. X가 20이라는 걸 먼저 찾게 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와 Y에 대한 거니까 Y도 찾아야 되는데 Y는 여기를 밝혀야 되네요. Y 몰랄 농도라고 되어 있고, 이 지점의 경우에는 지금 75g의 경우에 20% 수액인 거니까요. 75g에 5분의 1, 5로 나눠주면 15g이 A인 거고 나머지 60g에 해당하는 게 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 75g 이치의 경우에는 물이 60g, A가 15g 더해지는 건데 처음 시작은 여기였으니까요. 100g에 물이 60g 더해지면 물은 160g이 되는 거고 A는 5g에 15g이 더해지면 20g 상황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몰랄 농도 구해보면 몰랄 농도는 분자에는 A의 몰수, 화학식량이 100인 거니까 0.2몰이고요. 분모에는 용매의 질량, 즉 물의 질량인데 킬로그램 단위로 들어가야 되니까 0.16kg입니다. 0.16분의 0.2면 4분의 5 형태로 정리가 되죠. 4분의 5 몰랄 농도가 되면서 이 자리가 Y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20이라고 구했고요. 이걸 Y로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Y로 나누는 거니까 뒤집어서 곱해주면 되겠죠. 5분의 4로 곱해주면 됩니다. 계산이 조금 귀찮긴 했네요. 곱해주면 4 곱하기 4로 16으로 정리가 되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2페이지까지 정리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3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보시면 산염기 표현과 관련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약산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라고 되어 있네요. 왼쪽은 물이 들어있고 오른쪽은 약산과 약염기가 혼합된 상황인 거니까 완충력의 상황인데요. 산염기 비율이 제시되어 있고 pH가 주어져 있으니까 Ka 값은 주고 시작하는 거네요. 항상 Ka 값을 산염기 비율과 수소이온 농도의 곱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염기 비율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들어가면서 Ka 값은 찾아냈고, 가에 1과 2에 NaOH 0.01몰을 각각 첨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pH를 측정했는데 1과 2에 들어있는 pH에 대한 비율 관계를 X라고 제시했네요. 괄호 안의 조건은 고체의 용해에 의한 수액의 부피 변화는 무시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조건은 없고, 묻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Ka 값은 앞쪽에서 구했죠.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됩니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은 X를 구해라가 아니라 2와 비교해라죠. X를 2와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NaOH를 0.01몰 가한 상황에서의 두 수액의 pH 비율을 묻고 있어요. 근데 왼쪽은 물에 넣은 거기 때문에 NaOH가 0.01몰 들어가게 되면 OH-가 그대로 0.01몰이 녹아있는 거죠. 부피 변화는 무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0.01몰이면 10mm몰에 해당하는 거고 계산해주면 OH-의 농도가 0.1몰 농도가 됩니다. 수산화이온 농도가 0.1몰 농도라면 POH가 1이 되고요.
pH로는 13이 되는 거죠. 그럼 분자 쪽은 13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값을 2와 비교하려면 2번 용액의 pH를 6.5와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2번은 완충용액 상황에서 강염기 NaOH를 넣는 거예요. 완충용액에서 강염기나 강산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지는 정성적으로 경향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완충용액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강염기를 집어넣으면 산이 염기로 바뀌면서 강염기를 집어넣었을 때 염기의 양은 늘어나고요. pH는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강산을 집어넣으면 산의 양이 늘어나고 pH는 낮아지게 돼요. 지금 산을 집어넣었다면 pH가 낮아지니까 6.5와 비교하기 위해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NaOH, 강염기를 집어넣으면 pH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7보다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6.5보단 큰 거고 x가 2보다 작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x를 2와만 비교하라고 했으니까요.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고 디귿번은 가에 2에 0.1몰 농도 염산을 10ml 가했을 때 HA와 A-의 농도 B를 2분의 1과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랑 비슷한 거래요. 지금 농도 B가 2분의 1인 상황이고 여기에 강산을 첨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강산을 첨가하게 되면 염기는 줄어들고 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게 맞죠. 기역,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1대 1대 2로 주어져 있고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네요.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 1과 2에 헬륨 기체, A 기체를 그리고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에는 B 기체를 넣은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꼭지를 열어서 B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켰고요. 한계 반응물을 B로 줬네요. 고정장치를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A의 몰 분율을 제시했고요. 그러면 B만 소모된 거고 A는 남았다는 거고 A의 몰 분율이 3분의 1 그리고 문제에서 1과 2의 부피 B를 X라고 했는데 그 X를 구하는 문제네요. 1과 2는 조심해야 될 게 강철 용기를 제외하고 실린더 안에서 고정장치를 풀었을 때 부피 B를 묻고 있는 거고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PV 값을 몰수처럼 해석해 볼게요. B의 경우에 곱해주면 1.5몰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고 헬륨은 곱해주면 2.5몰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B가 모두 소모됐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반응 후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B가 소모됐을 때 개수를 고려하면 1대 2로 반응하는 거니까 C는 3몰만큼 생성이 되는 거고요. A가 남을 텐데 A에 대해서 몰 분율을 3분의 1이라고 줬어요. 그럼 A가 몰 분율로 3분의 1이면 나머지 3분의 2가 C인 거죠. 즉 A와 C의 비율이 1대 2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1.5로 들어가야지만 전체 4.5 중에 1.5가 되면서 A가 3분의 1 몰 분율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혼합기체 상황에서 전체 몰수가 4.5가 되는 거고요. 헬륨은 2.5가 되는 거죠. 우리가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에선 압력이 동일해요. 몰수의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할 때 PV에 비례하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피스톤이 있을 때는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몰수의 비율이 그대로 부피의 비율이 됩니다. 지금 전체 혼합기체의 몰수가 4.5, 헬륨은 2.5이기 때문에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체 기체의 부피를 2.5 대 4.5로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전체 부피는 2리터, 3리터, 2리터를 더해주면 7리터. 7을 2.5, 4.5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둘을 더하면 그대로 7이기 때문에 그냥 2.5리터, 4.5리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기체에 대해서는 2.5리터, 4.5리터가 되는 게 맞는데 피스톤이 움직인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강철 용기를 제외하고 이 실린더 안에서 1과 2에 대한 비율이죠. 그러면 헬륨은 2.5리터가 되면서 위쪽 2.5리터 상황으로 들어가고 이 중간에 피스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전체가 4.5인 거고요. 이 중에 2리터를 제외하고 나면 이 아래쪽은 2.5리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2.5와 2.5인 거니까 1대1 비율인 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15번 문제 보시면 25도씨에서 NaA 수액과 HB 수액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온화 상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제시되어 있고 HB 수액에서 산염기 비율 Y라고 주어져 있고요. X 곱하기 Y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NaA 수액은 Na 플러스와 A 마이너스에서 Na 플러스는 강염기 쪽에서 온 거죠. 역할을 못하고 그냥 염기를 녹인 수액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염기를 녹였을 때 pH가 주어져 있는데 염기는 항상 OH-의 농도를 구하는 거고요. OH-의 농도가 루트의 C 곱하기 KB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제시된 pH 값을 고려하면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고요. 초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승 0.1로 제시한 거고 그럼 KB의 경우에는 루트를 취해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려면 루트 안쪽에선 10의 마이너스 8승이어야 되죠. KB 값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KB 값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면 짝산인 HA에 대해서는 KB와 KA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 즉 KW가 되는 걸 고려하면 KB가 10의 마이너스 7승인 거니까 KA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어야지만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고요. 분자 쪽은 10분의 1배인 거니까 HB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 KA 값이 되는 거고, HB의 KA 값이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면 산을 녹였을 때는 수소이온 농도를 보는 거죠. 수소이온 농도를 고려했을 때 공식은 똑같죠. 루트에 C 곱하기 KA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이번엔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KA 값이 먼저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나왔어요. 루트 안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돼야 되니까 초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이 초기 농도가 X로 주어졌기 때문에 X가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구해진 상황입니다. X와 Y의 곱을 묻고 있는데 Y는 이 HB 수액에서 산염기 비율에 대한 거고요. 조심해야 될 건 산염기 비율은 KA에 들어있는데 KA에 들어있는 산염기 비율은 산분의 염기예요. 그게 뒤집힌 역수라는 것만 기억하면서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 있으니까 바로 써주면 되죠. 앞쪽에서도 정리했었지만 KA의 정체는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입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산염기 비율 HB분의 B-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수소이온 농도인데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러면 이 산염기 비율에 해당하는 게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들어가야 되죠. 산염기 비율이 10의 마이너스 3승인 거니까요. 지금 이걸 뒤집은 B-분의 HB는 10의 3승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X의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2승, Y의 경우에는 10의 3승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10의 1승, 10이 남습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아래쪽 16번 문제 보시면 물 Wg에 A와 B를 함께 녹인 수액의 어느 점 내림의 상대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A와 B의 질량 B에 따라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에 녹인 A와 B의 질량의 합이 60g으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고 X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전체 질량은 60g으로 유지가 되는 가운데 B의 질량분의 A의 질량이 오른쪽으로 하면 A의 질량은 늘고 B의 질량은 줄어드는 상태에서 어느 점 내림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느 점 내림은 같은 수액에 대한 거니까요. 몰랄 내림 상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 몰랄 농도에 비례하고 지금처럼 용매의 질량이 동일할 때는 이게 용질의 몰수와 비례한 게 있겠죠. 그럼 용질의 몰수에 대한 상대값 정도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게 자료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시된 사항이 A의 질량이 있고 B의 질량이 있고 그리고 뭐 어느 점 내림이라고 되어 있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용질의 몰수에 대한 거라서 A와 B의 몰수의 합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지금 합해서 60g인 가운데 요 점을 찍어 보면 4분의 1 위치, 즉 1대4 비율로 A와 B의 질량이 들어갈 때는요. 더해서 60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더해서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배를 해주면 되겠죠. A가 12g, B가 48g인 상황에서 몰수의 총합이 26 기준으로 들어간 거고요. 중간은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 자리는 3대1 비율이라고 했을 때 더해서 4인 건데 더해서 60이 되려면 15배. 그럼 45g이 되고 여기는 15g이 되고 여기는 15몰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간에 21이 되는 이 중간 위치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계산이 좀 잘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해 보시면 되냐면 결국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더해서 60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A의 질량이 늘어나는 만큼 B의 질량은 줄어드는 관계여야 돼요. 전체 합이 유지가 되려면 지금처럼 A가 33 늘어날 때 B는 33 줄어들고 뭐 이런 관계죠. 이게 전체 합이 일정한 거고 이게 전체 합이 일정한 게 뭐 몰 분율과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라우레 법칙 할 때 했던 그 직선 3개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건 제가 유도하듯이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려서 좀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A의 질량이 아래쪽에서 0부터 시작해서요. 일단 A의 질량을 생각해 볼게요. A의 질량이 0부터 시작해서 60g까지 움직일 때 더해서 60g이 돼야 되니까 B의 질량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A의 질량이 0일 때 60이 되고 A의 질량이 60일 때 0이 되면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죠. 이때 몰수를 생각해 보면 A의 질량과 A의 몰수는 비례관계에 있으니까요. A의 질량이 0에서 60으로 커질 때
A의 질량과 비례관계로 A의 몰수가 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A의 몰수라고 생각해주면 B의 몰수의 경우에는 0에서 60 쪽으로 갈 때 마찬가지로 B의 몰수가 쭉 커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번 색깔을 그래도 맞춰볼까요? B의 몰수의 경우에는 B의 질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커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게 B의 몰수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전체 몰수의 경우에는 둘을 더한 건데 이것도 1차 함수, 이것도 1차 함수죠. 둘을 더한 것도 1차 함수고 이 둘의 합이 여기에 있고요. 이 둘의 합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둘을 잇는 직선이 될 거예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게 라우레 법칙에 나오는 그 증기압 선하고 비슷하죠. PA, PB 그리고 전체 용액의 증기압 이거 할 때 했던 그 그래프하고 비슷한 거고요. 이 위쪽의 선이 전체 몰수.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A의 질량이 0부터 시작해서 60g까지 쭉 커질 때 더해서 60이 되려면 B의 질량은 60부터 0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A의 질량과 A의 몰수가 비례관계에 있고 B의 질량과 B의 몰수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둘을 더한 것들은 지금 질량과 몰수가 비례관계에 있는 1차 함수 관계에서 둘을 더한 것도 수학적으로 1차 함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관계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 위쪽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도 되냐면 예, 그래프를 그린 김에 그래프 안에서 표시해 볼까요? 지금 이 첫 번째 자료는 A의 질량이 12g일 때잖아요. 그럼 A가 12일 때, 한 이쯤이라고 해주면 A의 질량이 12일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로선을 그렸을 때 그때의 A의 몰수, 그때의 B의 몰수가 있고 전체 몰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전체 몰수가 지금 26 기준으로 들어간 거고 A의 질량이 45일 때, 뭐 이쯤에 45가 있다고 해주면요. 그때 A의 몰수, B의 몰수를 더해서 전체 몰수에 대해서는 지금 15 기준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중간에 어디를 찾고 싶은 거냐면 전체 몰수가 21이 되는 곳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21이 되는 곳이 있다라고 해주면 지금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1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여기는 5 차이 나는 상황이죠. 그럼 아래쪽에서 생각해 보면 전체는 지금 33 차이가 나는데 직선인 거니까요. 지금 전체 11, Y축, 사실 Y축에 대한 거죠. Y축으로 11 차이 중에서 5만큼 움직인 거죠. 그러면 11에서 5만큼 움직였다면 33 기준으로는 15만큼 움직인 상황이 돼요. 여기서 15 움직여서 27 위치. 여기를 찾아주면 그 자리가 여기 요 위치가 되는 겁니다. 33을 기준으로 여기 15를 움직이게 되면 수학적으로 전체 11 중에서 5, 33 중에 15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유도를 하자면 이렇게 직선 관계에서 1차 함수를 통해서 유도가 될 텐데요. 처음에 실전에서 풀이할 때는 이 정도 상황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았겠죠. 지금 12g, 48g에서 A의 질량은 점점 늘어나고 B의 질량은 점점 줄어들고 이 둘 사이에 33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고요. 몰수로는 26에서 15로 11만큼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5만큼 차이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11에서 5인 거니까 비슷하게 11에서 5 그러면 지금 3배 차이인 거니까 5도 3배에서 15 차이 나는 상황을 생각해주면 이 자리가 27g에 15만큼 여긴 줄었겠죠? 33g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질량비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정확한 질량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27g과 33g이 되면서 A와 B에 대한 질량 B는 A가 9일 때 B가 11인 거죠. 11분의 9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참고로 이 그래프는 복습 차원에서 찾아보실 때는 우리가 용액 파트에서 이 그래프를 자주 그렸던 거예요. 이건 제가 이 부분 지우고 다시 한번 언급해 보면 원래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요 라우레 법칙 할 때 나오는 그래프예요. 라우레 법칙도 비슷한 성격인 게 XA라고 해서 A의 몰분율 그러면 A와 B의 혼합 용액이라고 했을 때 A의 몰분율이 0에서 1로 움직이면 B의 몰분율은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1, 0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A의 몰분율에 A의 증기압은 비례하는 거니까 A의 증기압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B의 몰분율은 B의 증기압은요 B의 몰분율에 비례하면서 B의 증기압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이 둘을 더한 전체 용액의 증기압은 여기서 움직이게 되죠. 이게 전체 용액의 증기압이 되고 이 용액의 증기압을 두 개의 직선을 통해서 나타내고 이 그래프하고 앞에서의 그래프가 좀 비슷한 성격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6번 11분의 9가 되면서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3페이지 마지막 문제네요. 17번 문제 보시면 A기체와 D기체가 각각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K1과 K2가 속도 상수라고 주어져 있고 개수는 다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고요. 둘 다 1차 반응이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고 시간에 따른 자료가 주어져 있으니까 반감기 위주로 분석을 하겠죠.
온도 T에서 부피가 같은 진공 강철 용기 가에 A 기체를 넣었고 나에는 D 기체를 넣었습니다. 여기에서는 A 기체를 넣은 거고 처음에요. 나에서는 D 기체를 넣고 시작을 해준 거고요. 용기 속 전체 기체의 압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전체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 반응 시간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근데 초기에는 A와 D가 있었다는 거고요. 반응 시간이 2분일 때 E와 B 기체에 대해서 부분 압력의 비를 줬는데 온도와 부피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압력비를 그대로 몰수비처럼 생각해주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압력비이자 몰수비를 제시하고 있고 구하라고 한 건 2분에서 D의 반응 속도, 4분에서 A의 반응 속도에 대한 건데 위쪽에 속도식이 1차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지금 보기들을 보면 K1과 K2는 분자 분모에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A의 반응 속도는 지금 A에 대해서는 K1A 형태로 들어갈 테고 D의 반응 속도는 K2의 D 형태로 들어갈 텐데 K1과 K2는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분모와 분자 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는 2분과 4분에서의 A와 D에 대한 농도비, 특히나 부피와 온도가 지금 같기 때문에 농도비이자 몰수비가 되겠죠. 이 몰수비를 구해보라는 뭐 그런 문제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어차피 비율에 대한 거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온도 부피 같을 때 압력비가 그대로 몰수비인 거니까 그냥 이 자료를 실제 몰수처럼 생각하면서 몰수의 상대값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알게 된 건 2분일 때의 상황을 기준으로 B가 2몰일 때 E는 7몰이에요. B는 1번 반응에서 생성되는 건데 B가 2몰만큼 생성이 됐을 때 그때의 E는요, 죄송해요. E는 7몰만큼 생성이 된 거죠. 이 자료를 활용해 줘야 되고 제시된 이 압력의 경우에는 전체 압력인 거니까 전체 몰수에 비례하는 상황이다. 전체 몰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A와 D의 몰수에 해당한다.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에서 A라는 비례상수를 통해서 전체 압력의 비이자 전체 몰수비를 주고 있는데요. 전체 몰수비 복잡하니까 여기서 암산 정도 해볼게요. 이건 1과 2로 분모 약분시키고 대각선으로 올려주면 4대 7이에요. 지금 3분의 2A, 6분의 7A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율만 놓고 보면 4대 7인 거죠. 그럼 전체 압력의 비이자 몰수비가 4대 7로 주어진 거고 얘랑 별개로 지금 4대 7 제가 그냥 계산한 거기 때문에요.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그러면 4대 7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얘랑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요. 4에서 7로 넘어가려면 지금 3 증가한 건데 전체 몰수가 3 증가했다라고 해주면 주어진 첫 번째 반응식을 보면 개수대로 반응하면 1 증가하는 거죠. 1에서 2로 1 증가하는데 지금 3 증가한 거니까 개수의 3배 반응해 준 겁니다. 개수의 3배 반응한 거니까요. 지금 주어진 이 파란색 스케일로는 B가 3만큼 생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B는 원래라면 3만큼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 우리가 이 자료를 쓰기 위해서 여기에 상대값으로 표시했었는데 이만큼 증가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노란색 스케일에 맞춰서 바꿔주려면 파란색 자료는 3분의 2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파란색 자료는 3분의 2배 해주면 4를 기준으로 3분의 2배 했다. 그럼 이 자리가 3분의 8이 되는 거고요. 그럼 3분의 8로 시작해서 우리는 A를 쫓아가면 반감기 찾을 수 있겠죠. B가 이만큼 생성이 되려면 A도 이만큼 소모가 된 거예요. A가 이만큼 소모가 됐다면 3분의 6을 빼준 거니까 2분일 때는 3분의 2A가 됩니다. A를 쫓아가니까 A가 4분의 1로 줄었네요. 그러면 반감기를 찾은 거죠. 2분이 지났을 때 반감기가 2번 지나서 A의 농도가 4분의 1로 주는 거니까요. 반감기는 1분 상황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여기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가는 해결을 했으니까 나 쪽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나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B는 어차피 비례상수인 거니까요. 대각선을 올려서 비율만 놓고 오면 전체 압력의 비이자 몰수비가 8대 15예요. 여기선 혼합기체 전체에 대한 몰수지만 여기 시작할 땐 D에 대한 거고요. 얘도 비슷하게 정리해보면 여기서 7만큼 늘었는데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 전체 몰수는 1 증가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지금 7만큼 늘었다는 건 개수의 7배 반응입니다. 개수의 7배 반응이라는 건 2는 14만큼, 이 파란색 기준으로는 14만큼 늘어야 되는데 지금 7로 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파란색을 노란색 스케일에 맞추려면 절반, 2분의 1배 해주면 됩니다. 그럼 초기에 전체 몰수 8이 아니라 2분의 1배, 4만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D가 4만큼 있었던 상황이고 여기서 D를 찾으면 이제 반감기가 나오겠네요. D가 4에서 지금 2를 보면 7이 늘었는데요. 2가 7을 넣으려면 2대 1인 거니까 D는 3.5 반응해야 돼요.
3.5 반응해서 여기는 0.5몰의 D가 있는 겁니다. 그럼 D는 8분의 1배가 됐으니까 2분이 지났을 때 반감기가 3번 지난 거죠. 반감기의 경우엔 그러면 2분 동안 반감기가 3번 지났으니까 3분의 2분에 해당하는 게 반감기네요. 네, 좀 과하게 구하긴 했네요. 지금 문제에서 반감기를 묻진 않은데요. 반감기를 물었다면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만 해줬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2분일 때 D, 그리고 4분일 때 A의 농도만 찾아주면 돼요. 2분일 때 D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죠. 이게 농도비이자 부피가 같으니까 몰수를 찾아주면 되는데 2분일 때 D에 대해서는요. 0.5 기준으로 써주면 되고요. 즉 2분의 1. 이쪽에 정리해보면 K2 기준으로 2분의 1이 들어가주면 되고, 분모엔 4분일 때 A의 속도가 필요한 거니까 K1을 기준으로 4분에서 A의 농도이자 A의 몰수가 필요한데요. 4분은 한 번 더 가야 되네요. 즉 우리가 반감기가 1분이라는 걸 찾으면서 2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A의 양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4분의 1배가 됐고, 또 4분의 1배 해주게 되면 이 자리엔 6분의 1 A가 있는 거네요. 여기엔 6분의 1 A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자리에 6분의 1이 들어가는 상황. 정리해주면 이건 3으로 정리가 되니까요. K1분의 3K2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K1분의 3K2면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보기에 지금 비율이 들어가고 분수 형태가 있어서 좀 복잡해 보였는데 상대값으로 잘 정리하고 중간중간 스케일을 맞춰가는 형태로 계산을 줄여가면서 정리를 한 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 문제들은 쭉 풀어봤고요. 잠 쉬었다가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세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K값이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 왼쪽은 초기 상태가 제시되어 있고, 오른쪽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상황이고, 부피가 2리터, A의 몰 분율이 8분의 3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만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개수가 1대 1대 1로 명확하게 주어진 상황에서요, 전체 부피의 합은 2리터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평형에 도달해서 A의 몰 분율이 8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A의 몰 분율이 8분의 3이라는 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조금 센스 있게 계산을 하려면요, A의 몰 분율이 8분의 3이라면 남은 B와 C의 몰 분율은 8분의 5가 되는 거고요. 더해서 몰 분율은 1이 돼야 되죠. 그럼 몰수의 비율이 A와 B 플러스 C에 대해서 3대 5 비율을 지켜야 되는데, B와 C만 놓고 보면 지금 왼쪽에서는 B가 없었기 때문에 역반응을 할 텐데요. 역반응 과정에서 B와 C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B와 C의 몰수 총합은 유지가 돼야 돼요. C가 없어지는 만큼 B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BC만 놓고 오면 몰수 총합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C가 0.5몰에 B가 없었다. 그럼 역반응을 통해서 B와 C의 양이 바뀌더라도 총합은 0.5몰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값이 0.5몰인데 몰수 B는 5대 3인 거니까 A의 몰수는 0.3몰이 되는 거고요. 그럼 A만 구한 게 아니라 A가 4분의 1몰, 즉 0.25몰에서 0.3몰이 된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B와 C도 구한 거죠. 그냥 아래쪽으로 써볼게요. B의 경우에는 A가 0.05가 늘었으니까 B도 0.05가 늘어서 0.05몰이 될 테고요. C의 경우에는 0.05가 0.5몰로부터 역반응을 통해서 소모가 된 거죠. 그러면 0.45몰이 됩니다. 복잡하니까 A, B, C를 붙이진 않았고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전체 0.8몰인 상황이에요. 검산 차원에서 확인해 보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몰 분율이 8분의 3이 되는 게 맞고, BC에 대해서 몰 분율이 8분의 5라는 걸 이용해서 중간 과정에서 미지수 활용하지 않고 좀 간단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후에 오른쪽은 C1몰로부터 시작해서 평형에 도달한 거니까 역반응을 진행했을 테고요.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왼쪽에서 구한 평형상수와 오른쪽에서 구한 평형상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뭔가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전에서는 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지금 기억번에서 V가 5분의 6이냐,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대해서 오른쪽이 5분의 6이자 1.2리터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게 1.2리터라고 했을 때, 즉 기억을 대입하는 상황에서 여기가 0.8몰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으면 지금 전체 2리터였으니까 오른쪽이 1.2리터냐라고 묻는 건 왼쪽은 0.8리터냐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고요. 근데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는 부피비가 몰수비인데 0.8리터에 0.8몰인 거니까 계산이 너무 편해지죠. 그럼 오른쪽은 1.2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전체가 1.2몰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A, B, C의 순서로 쓸 때요, 1몰에서 역반응을 통해서 0.2가 늘어야 돼요. 그러면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 1이 느는 거니까
0.2가 늘려면 개수의 0.2배, 즉 0.2몰 반응을 해서 A가 0.2몰, B가 0.2몰, C는 0.2몰이 줄어서 0.8몰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이 1.2몰과 0.8몰로 0.8리터, 1.2리터를 나눠 갖는 상황이 되고 여기서 표형상수를 구했을 때 표형상수가 같아진다면 이걸 통해서 그냥 대입해가면서 OX 정도만 확인하면서 풀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표형상수를 구한다고 해주면요. 우리가 표형상수를 구하는 연습 많이 했었죠. 저는 이번엔 비율과 농도를 활용해 볼게요. 일단 BC, 기체분자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서 비율만 써주면 B와 C는 1대9로 9를 먼저 써주고요. 정확한 A의 농도, 근데 A가 반응물 쪽에 있으니까 역수배해 줄게요. A는 0.8리터에 0.3몰인 거니까 8분의 3. 이걸 뒤집어주면 3분의 8배 해주면 됩니다. 그럼 나눠주면 24 형태로 정리가 되고 오른쪽에서 K를 구해보면 다시 한번 B와 C는 묶어서 비율만 쓸게요. 4라고 쓰고요. 정확한 A의 농도는 1.2리터에 0.2몰인 거니까 6분의 1. 그걸 뒤집어서 역수배 6을 곱해주면 여기서도 24가 나오니까요. K 값이 이렇게 동일해지는 걸 확인하면서 K는 24고 오른쪽이 1.2리터면 주어진 온도가 일정할 때 표형상수가 같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은 K가 24니까 틀린 보기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풀 수는 있어도요. 저는 뭐 해설을 해야 되니까요. 정확한 풀이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풀이하지 않고 정확히 풀려고 했으면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었으니까 방정식을 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몰수도 모르는 상황에서 1몰에서 시작해서 역반응을 한 건 확실한 거니까요. 역반응을 통해서 X몰만큼 진행이 됐다면 A는 X몰이 되는 거고요. B도 X몰이 되는 거고 C는 1-X몰이 되는 거고 전체 몰수는 1 플러스 X몰이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표형상수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제 몰수 비대로 부피를 나눠 갖고 있는데 그 부피가 몇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럼 부피의 경우에는 이쪽은 그럼 이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왼쪽의 부피를 0.8K라고 두고 오른쪽의 부피는 1 플러스 X에 비례하니까 1 플러스 XK라고 둘게요. 0.8과 1 플러스 X에 대한 비율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K값, 정확히 이번엔 K값을 구한 게 아니라 K값에 대해서 양쪽에서 구한 값이 동일하다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쪽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K값의 경우에는 1번 쪽에서 구한 K값은 처음 시작은 똑같이 비율을 써주면 되고요. 정확한 농도에 대해서 A의 농도는 역수를 취해주면 되죠. 0.8K분의 0.3인 거니까 8K분의 3인데 뒤집어서 3분의 8K라고 쓸게요. 이게 오른쪽에서 구한 표형상수. 일단 둘은 비율을 쓰고요. X분의 1-X라고 쓰고 정확한 농도는 1 플러스 XK분의 X가 되겠죠. A의 정확한 농도를 역수배해주면 X분의 1 플러스 X의 K가 됩니다. K를 약분해주고 좌변은 3과 8이 곱해지는 거니까 24가 되죠. 아래쪽에 다시 한번 써보면 24는 하고 들어가서 X제곱분의 1-X제곱으로 들어가고요. 넘겨주고 넘겨주면 25X제곱이 1인 거니까 X제곱은 25분의 1. 그래서 X는 5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지막 계산은 간단하네요. 5분의 2자 0.2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0.1을 정확히 대입해서 그럼 이 자리가 0.2몰, 이 자리가 0.2몰, 이 자리가 0.8몰이 되는 거니까 전체는 1.2몰이 되는 거고요. 1.2몰과 0.8몰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니까 0.8리터, 1.2리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0.8리터, 1.2리터라는 걸 찾고 이 자리를 0.8리터, 1.2리터라고 둔 상태에서 이제는 아까 K가 어차피 없어지면 그대로 부피군요. 그럼 요식을 그대로 풀어주면 K가 24가 나온다라고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동일하게 기억이 맞는 보기, 니은이 틀린 보기가 되긴 하는데 정석적인 풀이가 조금 더 시간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디귿번은 나에서 피스톤을 제거한 후에 새로운 표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몰 분율이 4분의 1보다 큰 거냐? 지금 피스톤을 제거하고 난 직후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쪽에 표시해 볼게요. 몰수가 A는 0.3과 0.1을 더해서 0.5몰이 되고요. B는 0.25몰, C는 1.25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부피는 2리터인 상황이 될 텐데 이 전체가 2몰 상황이기 때문에 A의 몰 분율이 피스톤을 제거한 직후의 4분의 1인 거네요. 그럼 이런 형태의 보기들 많이 풀었죠? 지금 피스톤을 제거하고 나면 A의 몰 분율이 4분의 1인데 여기서 정반응을 할지 역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QK 비교를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Q 값을 구해보면
Q값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율 한번, 농도 한번 이렇게 풀게요. 비율로는 B와 C를 묶어서 5라고 쓰게 되고요. 정확한 농도는 A가 2리터에 0.5몰인 거니까 4분의 1. 그러면 역수배로 4를 곱해주면 Q값이 20이 됩니다. Q가 20인 상태에서 K는 니은 풀면서 24라고 구했죠. Q가 아직 K에 도달을 못했으니까 정반응을 하면서 A의 몰수는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4분의 1보다 작다로 들어가겠죠. 기억번이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속도식이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K는 반응 속도 상수라고 주어져 있고 개수는 전부 다 1로 주어진 상태에서 1차 반응임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강철 용기 가와 나에 A기체부터 C기체를 넣은 초기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온도 T1과 T2에서 온도가 다르네요. 반응이 진행될 때 PB 플러스 PC분의 PA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PA부터 PC가 부분 압력이고 지금 몰수에 대한 자료를 주고 있는데 강철 용기로 부피 일정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냥 압력비가 그대로 몰수비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물론 가와 나에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가 실험에서의 압력비는 그대로 몰수비처럼 그리고 나 실험 안에서의 압력비는 몰수비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가와 나에 대해서 양을 맞추는 건 이 자료가 주어졌네요. 지금 가에서 2T일 때 B의 양과 나에서 4T일 때 C의 양이 같다라고 주어졌는데 이 자료 활용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할 때 특이한 게 반응물만 있는 게 아니라 생성물 일부가 같이 주어져 있네요. 가 쪽에서는 A와 B, 나 쪽에서는 A와 C가 들어있고 B와 C에 대한 비율 관계 그리고 X, 이 X자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반응이니까 마찬가지로 반감기 위주로 분석을 해주게 되고요. T일 때 지금 이 값은 가로줄로 볼 때는 그냥 B와 C의 몰수 합분의 A의 몰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T 간격으로 주어졌는데 3분의 1에서 시작해서 반감기가 지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지금 3분의 1로 시작해서요. 그냥 이걸 처음에 몰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반감기만큼 지나게 되면 1은 0.5가 되고 A가 0.5만큼 반응했다면 B와 C의 합은요. A와 BC의 합은 1대2로 반응하는 거니까 A가 0.5 반응했다? 그럼 BC 각각이 0.5씩 늘면서 BC의 합은 1이 늘어야 돼요. 그럼 4가 되면서 8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반감기만큼 지나면 8분의 1이죠. 8분의 1이 없었으면 다시 한번 반감기를 거치면서 0.5T가 반감기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T 위치에서 반감기를 거쳤을 때의 상황을 찾으니까 8분의 1이 되는데 그대로 8분의 1이 바로 보이니까요. 반감기를 바로 찾았다고 해주면 되겠네요. 가에서 반감기는 T라고 해주면 되고 사실 18분의 1은 없어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검산 차원에서 한 번 더 해보려면 여기서 한 번 더 해보면 되죠. 이번엔 8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요. 만약에 반감기만큼 한 번 지났을 때 이게 나오면 검산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요. 여기선 0.5가 되고 마찬가지로 1을 늘어서 9가 되는데 이 값은 18분의 1이 되는 거니까요. 사실 여기는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반응의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걸 이용하면 이런 곳은 빈칸이어도 문제가 성립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반감기 상황은 찾았고 이 앞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럼 반응 시간이 0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1이라고 했을 때는 이 자리는 반감기만큼 지나서 1이 된 거니까요. 이 값을 그대로 썼을 때 2가 되는 거고요. A가 1만큼 감소했다면 BC의 합은 2만큼 느는 거죠. 그럼 이 자리는 1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상대값으로 해서 이 앞쪽을 찾았는데요. A가 2몰이었기 때문에 반감기만큼 지나면 T가 반감기인데 반감기만큼 지나면 1몰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침 요 1이기 때문에 그대로 풀어준 상황이 됐고 그럼 초기에 우리가 A의 몰수와 BC의 몰수합에 대해서 2대 1의 비율인데 A가 2몰인 거니까 이 몰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B의 경우엔 1몰이 됩니다. 그럼 B 자리는 1이라고 찾은 거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 중에서 그냥 분모는 1인 거니까 이제 C와 X의 곱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처음에 2몰, 1몰이 정확한 몰수가 되고 반감기가 T라는 걸 찾았으니까 이제 이 자료 활용해 볼게요. 가를 기준으로 2T일 때 B의 양을 찾아봐야 되는데 2T가 되면 복잡하니까 A 상황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반감기가 2번 지났기 때문에 A는 4분의 1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A가 0.5몰이 되고요. A가 0.5몰이 되면서 1.5 반응했다면 B도 1.5 늘어야 됩니다. A와 B의 개수가 1대 1이죠. 그럼 B도 1.5가 늘어서 1몰에서 1.5가 늘면 2.5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2.5몰이고요. 정확한 몰수죠. 그럼 4T일 때 C의 몰수도 2.5몰이 됩니다.
사티일 때 C의 양,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제 A, B, C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낸 건 C에 대해서 정확히 2.5몰이라는 걸 찾았고요. 이건 정확한 몰수를 찾은 상황이고 A는 1몰로부터 시작하고 C는 C몰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앞에서 또 비슷한 상황인 건데 우리가 앞쪽 18번 자료 정리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C가 2.5몰이고 A와 B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A와 B만 놓고 보면 개수가 1대1이기 때문에요. 반응이 아무리 진행돼도 A, B만 놓고 봤을 때는 A가 없어진 만큼 B가 생기니까 A, B의 몰수 총합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초기에 시작할 때 A, B의 몰수 총합이 1이었죠. 정확히는 A가 1에 B가 없었어요. 근데 A가 없어지고 B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없어진 만큼 생기는 거니까 A와 B의 총합은 1몰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각각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더한 거는 1몰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둘을 더한 전체 몰수는 3.5몰 인 건데 제가 뭐 하려는지 아시죠? 요 지금 비율을 실제 몰수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요. A, B, C 전체 총합이 3.5몰인데 여기서 구한 전체 총합은 14예요. 분자 쪽에 A가 있고 부모 쪽에 BC가 있는데 둘을 더한 게 14죠. 근데 14가 알고 봤더니 3.5몰이었던 겁니다. 멀리 있으니까 둘 사이의 관계만 따져보면 지금 4배 차이 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이 실제 몰수입니다. 그래야지만 14를 기준으로 전체 몰수 3.5몰에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4분의 1이 실제 몰수인 거니까 A는 1이 아니라 4분의 1몰, 0.25몰이 되는 거고요. B의 경우에는 지금 A와 B에 대해서 A가 0.75 줄어들 때 멀리 있으니까 눈으로 볼게요. A와 B는 개수비가 1대1인 거니까요. A가 초기에 1몰이었죠. 1에서 0.25로 0.75가 줄었다면 B는 0.75가 생겼겠죠. 이 자리 0.75가 되는 거고 더해서 1몰인 것도 다시 한번 검산이 됩니다. 그러면 A가 0.25몰이 됐다는 건 반감기도 찾은 거네요. 지금 반감기의 경우에는 첫 번째 가실험에선 T였다면 나실험에서는 4T만큼 지났을 때 A의 양이 초기 양의 4분의 1이 됐어요. 그럼 반감기의 경우엔 2T. 여기 헷갈리니까 색깔은 맞춰서 써볼게요. 2T만큼이 들어가면서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에서 온도가 달랐기 때문에 반감기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T와 2T라고 찾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 다 찾은 것 같아요. 일단 C의 몰수부터 찾아보면 C의 초기 몰수는요. B가 0.75 생길 때 C도 0.75가 생긴 거예요. 0.75가 더해져서 2.5가 됐다는 건 초기에 1.75가 있었다는 겁니다. 초기 C의 양은 1.75이자 1.75면 4분의 7몰이 되는 거죠. 4분의 7로 C가 들어가주면 되고요. 이 자리 4분의 7. 그리고 X를 찾아야 되는데 이 X자리는 나반응에서는 반감기가 2T였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또 반감기만큼 흘러간 거죠.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요. 이번엔 그냥 이걸 상대값을 해서 이 자리 찾아볼게요. 반감기만큼 흘러서 A의 몰수가 1, 지금 압력이자 우리가 몰수처럼 쓰고 있죠. 반감기가 지나서 1이 됐다는 건 여기엔 2가 있었다는 얘기고 A가 2에서 1로 1만큼 반응할 때 B와 C는 2배로 지금 1대 2로 반응하는 거니까요. A가 1을 줄어들 때 B와 C의 합은 2가 는 거죠. 2가 늘어서 13이 됐으니까 이 자리는 11이 돼야 됩니다. 그럼 X는 11분의 2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이 자리는 11분의 2로 들어가고 B는 1이었으니까요. 그냥 분자만 계산해주면 되죠. 2와 4 약분해주면 22분의 7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22분의 7,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마지막 20번 문항 보시면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고 간은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 나는 반응이 T1, T2 켈빈으로 일정할 때 진행돼서 도달한 평형에서 압력에 따른 A와 B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T1, T2 켈빈에서의 평형상수 B가 주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료만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반응식 개수비가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T1과 T2 켈빈에서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에 대해서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고요. 초기에 A, B 각각 1몰에서 시작을 했고 압력을 바꿔가면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와 B의 질량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량의 비율이 주어져 있을 때 다양하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질량비는 우리가 분자량비로 나눠서 몰수비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A와 B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분자량비가 바로 나오는 게요. 분자량의 경우에는 A에 2를 대입해주면 분자량으로 질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 B가 2예요.
그래서 A와 B의 분자량비가 1대1라는 걸 이용해서 질량비를 분자량비로 나눠가면서 몰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정리는 저는 좀 좋아하진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렇게 질량비가 주어졌을 때 저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지금 기억과 니은 자리에서 질량비가 주어져 있고, 이걸 실제 몰수를 가지고 부피에 대해서 정리해서 지금 기억 니은에서 부피비를 구하고 요 X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것도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A와 B가 같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초기 상황으로 해주면 어차피 이게 평형 상태도 아닌데, 초기 상태에서 A와 B가 같이 있으면 다루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일단 한쪽으로 mov니다.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상황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A만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게 되면요, B를 A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개수를 고려해서 B 1몰이 없어지면 A 2몰로 늘어날 테니까 A가 3몰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차피 초기 상태를 여기로 두나 똑같거든요. 여기서 반응 조금 진행하면 여기로 가는 건데, 어차피 평형은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그 온도에서 평형상수를 만족하는 곳으로 가게 되니까요, 굳이 복잡하게 A와 B가 같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지 않고 초기 조건은 그냥 A만 있을 때 3몰 여기서 시작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지금 질량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이 질량 정보는 또 질량 보존을 활용해 주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A만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서요,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위쪽에 복잡하니까 지금 2A가 B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 A만 혼자 있는 상황에선 3몰이었어요. 몰수로 3이었고 B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근데 기억이나 니은 자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먼저 니은 자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전체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2하고 3인 건데요. 이걸 전부 다 A만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이건 아까 몰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몰수에 대해서는 개수비대로 반응하는 거지만 질량은 질량 보존이기 때문에 A와 B의 질량에 대해서 2대 3이다. 그럼 전체는 이 숫자를 그대로 써볼게요. 그럼 전체 질량이 5죠. 근데 그 중에 A의 질량이 2죠. 집중하셔야 돼요. 전체 질량 5 중에서 A가 2. 근데 처음에 A만 있을 때는 A가 전체 질량 5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이 상황을 찾아보고 싶은 건데요. 이 니은 상황에 대해서 찾아보면 전체 질량을 A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질량 중에서 5분의 2만 A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A 혼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여기서 A가 전체 질량 5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니은 지점은 전체 5 중에서 2만 남아있다. 근데 A만 놓고 봤을 때는 질량이 A가 5에서 2로 줄어들게 되면 몰수도 5에서 2로 줄어들게 되죠. 그럼 몰수가 5에서 2로 5분의 2배, 즉 0.4배가 되는 거니까 이 자리가 1.2몰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A가 1.2몰이 되면, 제가 지금 몰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 몰수로 써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려면 A가 1.8몰 반응한 거죠. 그럼 B는 0.9몰 생성이 되면서 0.9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니은 자리에서 정확한 몰수를 찾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테고,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방식을 택하셨을 텐데, 이런 방식을 택해야지만 조금 계산이 편해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초기에 A와 B가 같이 있는 것보다는 A만 있는 상태가 좋았어요. 그래서 초기에 A가 3몰, B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죠. 근데 이때는 전체 질량을 A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니은번 자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던 전체 질량을 5였다고 해볼게요. 전체 질량 5에서 지금은 2만 가지고 있죠. 근데 A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질량이 5에서 2가 된 건데, A의 질량은 A의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A의 몰수도 5분의 2배, 0.4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찾은 거예요. 이런 게 익숙해지면 이제 기억 자리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암산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기억 자리, 여러분도 잠깐 멈추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기억 자리는 질량비가 1대 4예요. 그럼 전체 질량 5 중에서 A가 이제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체 질량 5 중에서 1밖에 안 남았어? 그럼 A만 놓고 봤을 땐 몰수도 5분의 1, 0.2배. 그럼 A의 몰수가 0.6몰이란 얘기고, A가 2.4 반응했으니까 B는 1.2몰이 생겼겠네. 이런 식으로 기억과 니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몰수를 정확히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평형에서 기억, 니은 자리에서 부피에 대한 비율을 먼저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T1, T2에서 평형상수에 대한 값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부피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기억, 니은 자리에서 부피를 잠깐 그냥 복잡하니까요, V1, V2라고 둔 상태에서 이 비율 정도만 구해볼게요. 그냥 기억, 니은이라 둘게요. 기억, 니은이라고 해서 이 자리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냥 부피 자체를, 그러면 이 자리에서의 부피를 니은이라고 두고요, 여기는 지금 기억이라고 두게 되면, 우리가 몰수와 부피에 대해서 평형상수의 비율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 비율 그대로 써볼게요. 지금 T1 켈빈과 T2 켈빈인데, T1 켈빈이 니은 자리죠.
온도의 경우에는 이 자리가 T1 켈빈이고 이 자리가 T2 켈빈이에요. 그리고 그때 평형상수가 5와 24의 비율로 주어져 있는데 일단 T1 켈빈에서 평형상수를 제가 구해보면 평형상수 쓰는 거 정말로 많이 했어요. A, B 하나씩 가져와서 비율 한번 쓸게요. 4분의 3이라고 쓰고 A의 정확한 농도는 니은분의 1점인데 반응물 쪽에 남기 때문에 뒤집어서 1.2분의 니은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분자에 들어갈 T1 켈빈에서의 평형상수를 쓴 거고요. T2 켈빈에서의 평형상수는 얘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써주면 비율 2 한번 쓰고요. 정확한 A의 농도 기억분의 0.6인데 뒤집어서 0.6분의 기억이라고 해줄게요. 이 값이 지금 24분의 5가 됩니다. 요식을 정리해주면 기억과 니은에서의 부피비 구하라고 한 것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정리가 될 텐데요. 0.6과 1.2는 나눠서 2가 되는 거고요. 2와 4, 8인 거니까요. 8과 24는 미리 약분할게요. 이 자리가 3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기억분의 니은은 하고 정리했을 때 3이 넘어오면 9가 되고 2가 넘어가면 10이 됩니다. 9분의 10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일단 기억과 니은에서의 부피 b가 9분의 10 형태로 정리가 되고 남은 건 x만 구하면 되는 상황인 거니까 요 x를 구해야 돼요. 근데 x를 구하려고 보니까 지금 이 자리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압력에 대해서 이 두 자리를 비교하면서 x를 구한다고 했을 땐 우리가 기체 파트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결국 x를 구해라라고 문제를 읽어도 되지만 비교하는 두 위치가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이미 한 곳의 압력을 알고 있으니까 압력이 몇 배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돼요. 지금 A의 질량과 B의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가 같은 이 두 점을 비교할 텐데 이 두 지점에서 왼쪽의 압력은 명확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왼쪽 지점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압력이 몇 배냐를 생각해 보면 되고 압력의 경우에는 V분의 nRT 즉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몰수와 부피와 온도가 있는 거죠. 어차피 기체상수 일정한 거고 이 셋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몰수와 온도에 대해선 비례, 부피에 대해선 반비례인 거니까요. 몇 배인지를 찾기 위해선 각각이 그냥 몇 배인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온도가 몇 배인지가 필요하고 몰수에 대한 자료, 부피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일단 이 두 지점에서 몰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어떤 비율 관계가 나오면요. 뭐 A를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겠지만 지금 구하라고 하지 않고 어차피 이 두 점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A와 B의 질량비가 정해지게 되면 그 질량비에 해당하는 몰수는 어차피 한 가지 값으로 정해지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뭐 온도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3분의 2라고 했을 때 니은 자리에서의 몰수, 기억 자리에서의 몰수 딱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구해지는 몰수가 있을 텐데 그 몰수는 어차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몰수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비교할 땐 같을 테니까 필요 없고요. 부피로 몇 배인지 온도로 몇 배인지가 필요한 상황이죠. 온도로 몇 배인지는 아직 안 쓰고 있는 이 자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지금 기억 니은에 대해서 자료가 많았었는데 기억 니은은 전체 몰수가 있고 근데 지금 전체 압력도 주어져 있고 그리고 부피에 대한 자료는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우리가 9분의 10으로 구했으니까 이 두 자료를 비교해주면 온도 제외하고는 다 몇 배인지 나오니까요. 여기서 비교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 때요. 이 상황에서 온도에 대해 생각해보면 기억에서 니은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온도의 경우에는 NR 분의 PV 형태로 정리가 되면서 온도가 T2에 비해서 T1 쪽이 몇 배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PV에는 비례하고 N에는 반비례하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식은 한 번에 써도 될까요? 지금 온도가 몇 배냐라고 했을 때요. 그럼 압력 기억에서 니은 쪽으로 가면서 비율 관계를 따져 줄게요. 그래야지 T2에서 T1으로 갈 때 몇 배냐. 압력의 경우에는 5분의 15와 5분의 21인 거니까요. 5대 7의 비율이 되죠? 5대 7의 비율. 그럼 압력은 5분의 7배입니다. 제가 압력을 먼저 써볼게요. 5분의 7배. 압력에 대해 써본 거고요. 부피에 대해서는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 때 기억과 니은 9분의 10배. 부피에 대해 써본 거고 부피에까지는 비례관계 있어요. 몰수는요.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 때 1.8에서 2.1몰인 거니까 6분의 7배인데 온도는 몰수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7분의 6배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몰수에 대해 썼습니다. 그럼 온도가 몇 배냐라고 했을 때 7 약분되고 5와 10은 약분돼서 2가 되고요. 6과 9는 약분돼서 2와 3이 남게 되죠. 그럼 온도의 경우에는 3분의 4배가 되는 거고 저는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 때 몇 배인지를 썼으니까요.
T2와 T1에 대해서 3분의 4배라면 3대 4의 비율이 T2와 T1에 대한 온도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보면서 압력으로 몇 배인지를 찾고 싶은데 여기서 여기로 올 때 온도는 T2에서 T1으로 오면서 이게 3분의 4배라는 건 찾았죠? 이 자리는 3분의 4배라는 걸 찾았고, 남은 건 부피가 몇 배인지만 찾아주면 되고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 부피가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몇 배인지를 찾아서 그거 역수배를 해주면 되는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잘 쫓아오시면 우리가 평형상수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다양하게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번 회차 문제를 풀이할 때는요. 계속해서 비율과 농도의 곱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평형상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평형상수를 몰수를 이용해서 쓰고 부피를 나중에 보정해주는 방식도 많이 쓰잖아요. 즉 NA의 제곱분의 NB 이런 식으로 쓰면 몰수로 평형상수를 쓰듯이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해서는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반응물 빼기 생성물, 지금 2 빼기 1인 거니까 1승이 들어가면서 몰수로 평형상수를 써주고 거기에 V를 곱해주면 지금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위치하고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 지점과 이 점을 비교할 때 정확히 구하진 않았지만 몰수가 구해지게 되면 어차피 여기에서의 몰수나 여기서의 몰수나 똑같아요. A와 B의 몰수가 동일한 거니까 평형상수를 구했을 때 이 값은 동일하게 되는 거고, 그럼 평형상수가 그냥 부피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비가 같은 곳은 몰수가 같을 텐데 그 같은 몰수를 가지고 앞쪽에 쓴 건 동일한 거니까 평형상수는 부피에 비례한다. 근데 우리가 평형상수를 뭘 알고 있냐면 T1과 T2에 대해서 T1에서는 24가 되고, 죄송해요, T1에서 5가 되고요. T2를 기준으로는 24의 비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4대 5의 비율이 평형상수의 비율인데 이렇게 몰수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그게 지금 부피의 비율이 됐죠.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에 대해서 부피의 비율이 24대 5. 그럼 오른쪽으로 올 때 부피가 24분의 5배가 돼야 돼요. 그럼 이 부피가 24분의 5배라고 해주면 결국 압력의 경우에는 3분의 4는 그대로 써주고 이건 뒤집어서 5분의 24배를 해주면 3과 24 약분되면서 8이 들어가주면 5분의 32배가 됩니다. 그럼 압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 5분의 32배가 돼야 되는데 마침 1A템에서 시작했으니까 이 자리가 5분의 3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5분의 32로 구할 수 있고요. X는 이쪽에 그냥 써볼게요. 그럼 X를 5분의 32라고 구하게 되면 이렇게 둘을 곱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문제에서는 이 둘 정리해주면 5하고 10, 지금 5하고 10은 약분해 주고요. 2가 되고, 그러면 9분의 64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문제인 건데 중간 과정에서 계산을 좀 줄일 만한 포인트들이 여러 군데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석적으로 풀이하기보다는 좀 중간 과정에서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요. 문제풀이 팁들을 활용해서 풀어야지만 시간 안에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9분의 64 형태로 정리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4페이지에 3문제밖에 없어서 4페이지 넘어왔을 때는 좀 할만하다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18번, 19번, 20번 하나같이 좀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3학년도 9월 화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